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말을 꺼내요. 저도 되게 어색합니다. 원래 조영주 대표님이 얘기하던 거 옆에서 듣고 있다가 오늘은 제가 MC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와. 네. 다 내 거. 예. 네. 오늘은 갑작스럽게 이렇게 조영준 대표님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제가 말을 꺼내기로 했어요. 대본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원래 우리 때 그렇게 했는데 뭐. 그래도 적어서 써놓고 하는 말은 있었잖아요. 없었어요 원래. 원래 우리가 지난주에 네. 녹화를 했었어야 되는데 둘 다 깜빡 까먹고 넘어갔죠. 너무 바빴죠. 너무 바빴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다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의 주제는 뭐 지난 주에도 사실 부동산 관련된 이슈들 많이 있었고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오늘은 연초에 또 우리 네오비의 조영준 대표님께서는 공인중개사들 대상으로 이제 마케팅 업무 강화를 위한 교육도 하고 계시고 또 사실 뭐 부동산 중개업 자체가 지방 같은 경우는 시장이 얼어붙어서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좀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조금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는지를 좀 청해서 듣고 싶어서 좀 자리를 마련했어요. 근데 중개업자 얘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냥 일반인 분들께서는 오늘 방송은 살짝 좀 스킵하셔도 될 것 같고 좋습니다. 좀 중개업자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귀쫑긋 좀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또 지금 어디 갔다 오셨죠? 네, 갔다 왔죠. 어디 갔다 오셨어요? 오늘 공인중개사 협회? 협회는 왜? 실무교육이라고 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면 개업을 하려면 이제 실무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거든요. 법정 교육이에요. 법정으로 법에서 정해놓은 그렇죠. 교육을 받아라. 실무교육이면 이제 자격증 딴 사람이 개설하기 전에 받는 교육이 실무교육인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뭐 개설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중개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든지 뭐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해주는데 실제 뭐 여러 곳의 기관에서 진행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진행하는 실무 교육을 하고 있는데 벌써 한 7년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제자들이 많네요. 제자까지는 아니야? 그 제자까지라고 얘기하기 그렇고 네네. 한 7년 정도 하고 있는데 예년하고 좀 분위기가 좀 다르네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 느끼고 오늘 또 왔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자, 오늘 실무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이 실무 교육 며칠 받잖아요. 그렇죠. 이제 며칠 받는 꼭지 중에 한 꼭지를 이제 하시는 걸 텐데 지금 연초고 한데 오늘 평소에 교육 받던 것보다 오늘 받으시는 분의 숫자가 많던가요, 적던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요. 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그래요? 많아요, 적어요? 맞아요. 예년 같으면은 보통 2달까지는 실무 교육이 정신없이 돌아가요. 자격증 합격자가 발표가 되고. 그렇죠. 12월 달에 우리가 10월 말에 시험 보고 그다음에 발표가 11월 말에 이제 일단 그때 체크 어느 정도 하고 아리까리 하신 분들이 오답 뭐 이런 거 체크해가지고 12월 중순 정도 그때 나든가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개업을 하려고 하죠. 이 사회자가 말이 너무 많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말 많이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2달 정도 많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자격증 합격하고 나면 2달 정도 이렇게 실무 교육이 빡빡하게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 실무 교육 받는 사람이 줄어들고 동시에 후반부로 가게 되면 자격증 합격자보다 뭐 창업했다가 뭐 다시 도전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경력직 그렇죠. 그래서 뭐 한 9월 10월 정도 되면 처음 이제 실무 교육 받는 사람이 한 3분의 2 그다음에 한번 받아봤던 분들이 한 3분의 1 뭐 요 정도 이렇게 실무 교육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실무 교육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오늘 깜짝 놀란 건 뭐냐면 2달 안 됐거든요. 별로 없어요. 실무 교육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심지어 보통 한번 신청하면 한 2, 3주씩 기다려야 되거든요. 사실 이 실무 교육 하는 업체들이 여러 군데 있지만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께 가장 그래도 크죠. 크고 여러 가장 군데서 많아요. 하고. 근데 그리고 평판도 가장 좋고. 듣기가 힘들어.
근데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네, 없어요. 어떡하냐? 확 갑자기 줄었더라고.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의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약간 있습니다. 사담입니다만 네. 사람이 많거나 네. 적거나 네. 페이는 똑같죠. 그렇죠. 네. 참고로 그 협회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은 또 오해할라. 봉사직이에요, 봉사직. 완벽한 봉사직. 네. 봉사직이에요. 교통비만 나옵니다. 많이 안 주는구나. 네. 교통비만 나옵니다. 밥값도 안 나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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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렇게 많이 줄었다. 그 얘기는 사람이 줄었다는 얘기는 창업을 고려하는 분이 급감했다. 그렇죠.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숫자가 급감했다. 이제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그냥 아주 피부로 딱 느껴지는 어떤 그런 실증 자료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사실 작년에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경기가 좋으니까 합격률도 너도 나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엄청나게 봐서 상대적으로 합격률은 낮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자 수는 엄청나게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열심히들 했어. 그렇죠. 그렇게 합격하신 분들이 이제 중개업으로 들어오시려면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보통 특별한 저희가 없더라도 실무 교육은 일단 받아놓고 그 다음에 창업을 할지 말지 이런 결정을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교육 받고 나서.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시장에 차가운 어떤 의미가 그런 어떤 반응이 공인중개사 분들의 창업 시장에도 좀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 네. 이게 뭐 창업도 창업인데요. 네. 폐업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올 초에 이제 부산에 이제 다른 이유 때문에 부산 여행을 다녀오면서 중개업소들도 이렇게 열심히 보면서 다녔거든요. 부산에도 중개업소 보니까 문 안 연 폐업한 중개업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보였어요. 뭐 자영업 가게들도 안 좋아. 가게들도 문 닫은 가게들 많아가지고 임대 붙어 있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중개업소도 이렇게 비어 있는 데들이 꽤 많이 보였었거든요. 사실 서울에서는 아직까지 중개업소가 그렇게 막 문을 닫아서 비어 있거나 제가 다니는 지역에서는 그렇게 보지 못했고, 오히려 사실 이제 제가 오랜만에 한 번씩 가다 보니까 여기도 부동산 들어왔어? 막 이제 그런 게 눈에 띄기는 했는데 요새 이 개업하고 이 폐업하고 뭐 이런 것 좀 어떤가요? 일단은 신규로 개업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실무 교육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줄었다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새로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이 줄어들었으니까 이제 기존에 하셨던 분들 중에 새로운 사람한테 정리를 좀 하고 시장을 나가려고 하시는 이런 출구 전략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일단은 들어온 사람이 없으니까 양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무실이.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을 어쩔 수 없이 폐업하게 되는 그런 경우의 수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일단 재밌는 거는 지난달이죠. 1월 달에 1420곳이 폐업을 하고요. 1343곳이 개업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결국은 많이 살아났네. 마이너스 77이라는 아주 놀라운 숫자를. 그럼 약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5%가 아니라 지금까지 줄어든 적이 별로 없어요. 줄이 없어요, 제가? 네. 없는데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전국적으로 좀 심각하다. 전국적으로. 네. 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 달 동안에 그런 식의 통계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그래요. 그래서 사무실이 양도를 안 되니까, 양도를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폐업의 길로 가는 숫자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의 상황 자체가 중개업소에도 그대로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사실 9.13 대책 발표가 나서 거래가 절벽이다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별별 수다 때 막 하면서부터 사실 일선에 있는 중개사무소의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고전들 많이 하셨고, 지난해 9월 문을 닫은 곳들이 964곳, 10월 달에 1328곳, 계속 늘어나네. 11월 달에 1420곳, 12월 달에 1808곳. 그래서 점점 폐업의 숫자가 늘어난다라는 얘기는 개업이 못 받쳐주고 있는데 폐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부동산 중개업소 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근데 폐업도 있는데 아까 개업도 있다 그랬잖아요. 개업도 있는 거 따지면 이제 그런 거 아닐까? 뭐요? 이 동네는 이제 거래할 만큼 했고 먹을 게 없다.
이제 좀 앞으로 열리는 시장으로 가서 개업해야지. 이제 그런 식으로 이동 수요도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 같긴 하고 그런 부분이 포함됐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와, 제가 요번에 어저께도 잠깐 흑석동 갔다 왔는데 아파트 단지 안에 부동산 개수를 세보는데 아파트 1,100세대 정도 되나 그런데 부동산이 16개인가 뭐. 뭐 어떻게 그거 치열해서 어떻게 먹고 사냐 진짜. 1,100개인데 16개면 조금 많네. 많은 거예요. 조금 많은 거예요. 거고. 그러니까 많죠. 네. 물리적으로 개수 따져 보면 그러니까 힘든 상황이지. 왜 우리도 여기 744세대인데 부동산 중개업소 8개야. 그렇게 따지면 뭐. 그러니까 이게 진짜 레드오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레드오션이라도 거래가 좀 이루어지고 있으면 돌아가면 현상 유지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번다 이 개념이 아니라 워낙에 월세가 비싸서 그냥 현상 유지 정도인데 거래가 이렇게 안 되면 결국은 현상 유지도 안 되니까 결국 폐업하는 숫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강남 쪽 중심으로 해서 주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폐업의 숫자가. 폐업하는 데가 이제 인기 지역들 가격 상승이 가파라서 규제의 어떤 충격이 큰 지역들 중심으로 그렇죠. 폐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근래 어떤 얘기 들었냐면 이 강남 쪽 중개업소 사장님들한테 얘기 듣는데 요새 세무조사들 강남의 중개업소들 세무조사 들어온다고 하고 찍어서 나오기도 하고 요새 단속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 거긴 어떠세요 이런 얘기도 오며 가며 하는 거 들었었는데 그런 것도 혹시 들은 얘기 있으세요? 있죠. 지금 강남 쪽 일자 단속한다 그래서 다들 뭐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장이 막 침체됐는데도 문제는 그거죠. 더 빡세게 옥죄네요. 문제는 그거죠. 일단은 과연 누구를 위한 단속이냐? 그다음에 무엇을 위한 단속이냐? 현재 목적은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애매해요. 애매해. 사실상 그거 뭐라고 얘기하기가 애매해요. 일단은 지금 강남을 중심으로 단속하는 건 국세청을 중심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세청을 중심으로 단속한다는 얘기는 크게 두 가지겠죠. 양도한 사람, 매도한 사람이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제대로 하느냐. 그래서 적법한 실거래가 신고를 했느냐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세금 신고는 잘 했느냐. 소득세. 중개업소가 그렇죠. 소득을 제대로 신고를 했냐 안 했냐 이런 그렇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점검을 하는 건데 사실상 중개업소가 강남 지역은요 수수료가 비싸서요 세금 신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다 한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럼 결국은 포커스는 매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중개업소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고객이죠. 매도자인 본인들의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뭐 조사를 거부하는 이런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죠. 그래서 다들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다음에 또 아까 얘기 나왔던 것 중에 또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제 결국은 부동산 중개업소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건데. 잘 들으세요? 뭘 잘 들어? 지금 거래가 많이 생기기가 힘든 상황이죠. 물리적으로. 그렇죠. 임대라도 많이 활발하게 돌아가면 되는데 그렇죠. 임대도 잘 안 움직이고 그렇죠.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안 옮기려고 한다고. 그냥 눌러 앉아서 재계약 임대인도 그렇죠. 임차인도 그런 선택 많이 한다고 하고 이제 한편으로 이 거래량이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매매 거래량이 아니라 임대 거래량이 터질 수밖에 없는 신규 입주 아파트죠. 신규 입주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로 그러니까 기축들은 사람들이 눌러 앉으려고 하니까 잘 안 움직이는데 신축들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 입주가 막 일어나니까 전세로든 매매로든 월세로든 거래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쪽으로 이제 아까 창업을 해서 옮겨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할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1,000세대 17개, 16개 이런 것처럼 사실 이제 그 조금 먹을 거를 나눠 먹자고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떻게 하면 뭐예요? 갑자기 포인트가 이 힘든 위기에서 밥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과거를 보면요, 사실 지금 상황이 예전 상황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렇죠. 네, 다른 게 뭐냐면 네. 소장님 얘기했듯이 시장이 움직이나 변화를 하니까 이제 중개업 시장도 거기에 맞춰서 변화를 해야 되겠죠. 이름하여 뭐 구조조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형은 두 가지예요. 그냥 순수하게 폐업만 하느냐, 아니면 폐업을 하고 다시 개업을 하는 이전을 할 거냐,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과거에는요,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많이 기억이 나는 것들이 서울하고 수도권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문을 닫고, 그리고 동탄, 화성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내려가셨습니다. 지난번 작년에 대표님 그런 얘기들 많이 해주셨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내려가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폐업을 해야겠네. 그래서 지금 폐업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도시라든가 택지지구 개발에 따라서 이제 그 늘어날 곳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택지 많이 근데 짓지 않나? 택지가 많은데 택지가 많이 있어서 가서 봐도 중개사가 답이 안 나오니까 늘어났나? 답이 안 나오니까 이제 못 가는 거죠. 그 예전에 동탄으로 움직일 때는 뭐였냐면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수도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부대끼는 부분들이, 동탄은 괜찮더라, 실수요자가 거주하기 괜찮다더라, 뭐 여러 가지 호재하고 맞물려서 살기 좋다더라, 이런 식의 소문들이 들면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갔고, 중개사들도 약간 좀 어렵게 고전하시던 중개사분들은 과감하게 때려치고 서울에서부터 동탄까지 출퇴근을 하는 이런 선택들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그랬는데 지금 뭐 그렇게 갈 데가 없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물론 뭐 따지고 보면 새로운 택지 개발 지구가 있어서 이전을 할 수는 있겠지만 보시다시피 다 찼어요. 네. 그러니까 다 어디 가나 다 치열한 것 같아요. 다 꽉꽉 찼고 이제 한다는 게, 아까도 잠깐 얘기 들은 게 거기 어디야? 강동구 쪽에 어디죠? 무슨 지구? 고덕 말고 별내 밑에, 별내 신도시 말고 강동이요? 북동에? 아니야. 네. 다산. 네. 다산이 아직 상권이 아직 형성이 안 됐다고. 그래서 막 그런 얘기들 하던데, 다산 신도시 입주를 하면 거기 들어가려고 대기하는 중개사 분들의 숫자가 진짜 제 주변에만 해도 상상을 초월해서 일단 가도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거기 다산도 전세 가격이 얼마 안 높아서 그러니까 이제 중개 수수료가 빤할 텐데. 그렇죠. 네, 이제 많으면 물리적으로 계산해 보면 사실 진짜 입주장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또 만만치 않은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말씀 나누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10년 전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 2005년, 6년 이런 때는 우리가 그때 16회, 17회 뭐 요 정도 그렇죠, 공인중개사였던 것 같은데 누적 공인중개사의 숫자가 그거 정도였다고 하면 지금은 뭐 지금 한 30회 됐나요? 28구회 됐나요? 29회. 그러니까 그 12년치 그러면 1년에 뭐 10,000명만 늘었다고 하더라도 10만 명. 예. 지금 10,000명 더 늘었잖아요. 훨씬 늘었죠.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국 중개업 창업 시장에 와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건데 결국 그렇게 중개사들이 많이 그간 늘어났긴 늘어났네요. 그러니까 더 훨씬 레드오션, 그때보다 오히려 갈 데가 더 없다. 택지지구라든가 신도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지금 아시겠지만 부동산 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신 분들도 거래가 잘 안 되는 상황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중개업소가 많으면 좋아요. 소비자들 입장에서 손해볼 게 없거든요. 여기도 물어보고 저기도 물어보고. 네, 근데 여기다가 물건도 내놓고 저기다도 물건도 내놓고, 어찌됐든 자기의 거래를 성사시켜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는 전혀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중개업소가 이렇게 많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집값 상승을 만들어주는 부분들도 있죠.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가격을 받아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반면에 이제 경기가 안 좋으면 매물들은 많이 나와 있고 그 시장에 지금 매물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니까 이 매물들을 처분을 해야 되는데 결국 누가 처분해 주겠어요? 중개사가 처분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중개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장에 있는 소비자들이 나쁠 게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중개보수를 뭐 더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법정 중개보수잖아요. 그래서 중개업소가
저야 좋은데 중개업소들이 이렇게 부대끼게 느끼면서 중개업소의 시장 참여, 부동산 시장 참여가 줄어들면 결국은 이 역시도 뭐 부동산 시장에 그닥 좋지 않은 결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노래는 잘 모르겠다. 아니야. 그냥 안 시장의 좋아. 반응이 그 업종에 그냥 영향을 끼치는 뭐 그런 정도로 봐야 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택지지구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중개업소가 택지지구가 만들어지죠. 근데 사실상 많은 사람들은 평가가 갈려요. 여기가 저평가됐다 아니면 고평가됐다 늘 시장에 갈리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거를 저평가된 지역으로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중개업소들이 많이 들어가서 여기는 저평가됐다라고 중개업소들이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진짜 저평가됐나 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인식이라는 게 있는데 중개업소들이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고 중개업소들은 또 왜 안 들어가려고 하냐 보니까 거래가 잘 안 되니까 그냥 들어가서 월세 내기도 급급하니까. 그러면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는 저평가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고평가라서 안 되는 건 아니고 잘 모르겠어. 그래서 중개업소가 많이 들어간 게 좋다. 많이 들어간 게 좋다. 네, 그게 서로에게 좋다. 네. 근데 중개업소가 많이 들어가는 데는 일반적으로 먹을 게 많은 지역이다라고 뭐 볼 수 있는 거니까. 네. 결국은 뭐 나중에 상승할 수 있는데도 그래 그럴 가능성이 더 먹을 높지. 게 많아 보이는데 먹을 게 많은데 많아 보이지 않는 데는 중개업소가 안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조조정의 단계인데 과거하고 다르게 지금은 이전의 개념이 아니고 폐업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죠. 이 연세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분들이 폐업을 하고 나면 딱히 먹고 살 게 없어요. 할 게 없어. 네. 그러면 평균 연령이 55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게 연세 있으신 중개사 분들은 자기가 창업하지 않고서는 직원을 누가 써주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사회 안전망 바깥으로 막 이렇게 좀 어떤 벌어놓은 게 많이 있거나 하지 않고서는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제 2010년, 11년, 12년 신문 기사들을 찾아보면 어떤 내용들이 주를 이루냐면 부동산 중개업소가 낮에는 중개업하고 그다음에 생활전선에서 쫓기는 남자 공인중개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녁에 마이너스 통장, 그다음에 대리운전. 마이너스 통장은 뭐예요? 마이너스 통장 대출 받아서 산다는 거죠. 네. 이게 뭐 살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산다라는 내용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신문 기사에 나왔고요. 실제 제 주변에 많은 분들도 그렇게 해서 뭐 연명하셨던 시간을 보내셨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또다시 그런 상황이 다가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제가 얘기하기 전에 강 소장님한테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주변에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그분들은 그 상황을 어떻게? 일단 아무 생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뭐 그냥 이런 마음으로 어쨌거나 좀 버텨보자. 이게 근데 솔직히 말해서 6개월 지나면 이제 더는 못 버티겠다라든가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말씀하신 것처럼 폐업을 고려하는 그런 상황으로 반전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뭐 무시 못할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뭐 주변에서 폐업하신 분 안 계세요?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일단 아직까지 제 주변에서 폐업하신 분은 못 본 것 같고 아까 뭐 교체 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하다가 뭐 신규 아파트로 들어간다라고 해서 폐업하고 넘어가고 이런 분들까지는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본격적인 폐업 요거까지는 이제 사실 차가워지기 시작한 게 몇 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닌데 올해 계속 이런 식으로 이어지면 그런 상황이 생길 거는 같아요. 자, 그래서 버텼다. 답을 주세요. 버텼다. 답을 주십시오. 그러세요. 답을 주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 중개업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컨설팅도 해드리고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창업해야 된다라고 컨설팅을 해드리는데 일단은 크게 기존 중개업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시장, 그 다음에 창업에 대한 시장 두 군데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 소장님 얘기하는 거에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게 뭐냐면 별로 생각들이 없으셔. 상황이 이렇게 막 치닫아 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기존 중개업 하셨던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먹을 거리를 좀 찾아봐라. 먹을 거리를 가만히 앉아서 예전처럼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뭘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내 뒤에 있는 아파트 요 동네 전월세 뭐 요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네. 뭔가 다른 먹거리를 좀 찾아봐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좀 부단하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좀 가지신다면 네. 훨씬 더 슬기롭게. 대부분은 안 하는데 네. 나만 요거를 또는 관심 갖고 해서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면 사실 또 이제 한동안은 또 블루오션일 수 있으니까 뭔가 먹거리를 찾아봐라. 그렇죠. 남들 안 하는 거. 남들 안 하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경쟁력 있는 거. 경쟁력 있는 네. 거. 그리고 뭔가 예를 들어서 막연하잖아. 네. 뭘 하면 돼요? 예를 들자면 이게 좋아 보인다. 그 비밀을 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마구? 그거 여기서 안 털면 네. 저 새끼 말뿐이야. 뭐 이런 얘기 나와. 그러니까 뭐 하나 예를 들어줘야지 이해가 가지. 그런 방향.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매수자 우위 시장, 그죠? 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네. 다시 얘기하면 매수자를 어떻게 하면 잘 찾아서 네. 만들어 볼 것이냐에 네. 대한 시장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매수자를 어떻게 늘릴 것이냐, 매수자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데